아, 독일 기본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있고 주헌법재판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헌법재판소로 주로 가고 주헌법재판소에는 어쩌다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거긴 상설은 아니에요. 주헌법재판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대법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대법원과 주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상설로 거기서 재판을 계속 하지는 않는다, 판사들이. 그럼 사건이 들어올 때, 이렇게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연방으로 가죠, 연방으로. 그러면 각 주에서는 이제 고등법원이 있으니까 고등법원까지 가고, 거기서, 대법원이 있으면 미리 주대법관들이 그것을 이 사건이 올 때 그걸 가지고 합니다. 대개 고등법원에서 끝나죠.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법관은 설치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나오면 그 재판부가 형성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얘기라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으며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은 언제 하냐? 평소에 존중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보호한다는 건 또 뭐냐? 그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에 있을 때 국가 권력은 그를 보호해 줘야 돼. 존중하는 상태가 되도록. 그 말입니다, 이게. 존중과 보호는 그 말이에요. 독일 국민이 그 두 번째 문장. 독일 국민은 침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고백하며 이는 세계의 모든 인간 공동체 게만샤프트지 인간 공동체 평화와 정의의 기초를 이룬다. 뭐가 평화와 정의의 기초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권이. 독일 국민은 뭘 고백하냐면 인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독일 국민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거든. 그래서 독일 국민은 인권을 고백한다는 거야. 헌법에 그렇게 아예 조문으로 못 박아봤어. 독일 국민은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고백한다. 이것은 이 인권을 고백한 이 사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인간 공동체, 세계 인더벨트, 이 세계의 모든 인간 공동체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기초를 이룬다. 인간 공동체의 기초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권이. 우리 독일 국민이 고백한 인권은 이 세계 모든 인간 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를 이룬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다음에 기본권들은, 다음에 나오는 기본들은, nachfolgende 이렇게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1조잖아요. 2조서부터 19조까지 기본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그 기본권들은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한다. 운미텔바라는 말이에요. 운미텔바라는 것은 이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즉시 지체 없이 직접적으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2조에서부터 19조까지 나오는 기본권들이 독일 국민이 누려야 할 이 기본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이. 권력은 기본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 이 정신이 여기서 맨 첫 문장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은 칸트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칸트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첫째 문장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시작되죠. Würde des Menschen. 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선언만 해놨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원칙 하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존엄성은 칸트의 철학에서부터 나오고 그 나온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이 세계를 운영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이 된다는 거지. 그 원칙 하에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인권이 만들어졌는 거야. 그리고 그 인권의 토대 위에 뭐가 만들어진 거야? 기본권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엔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침해될 수도 없는 인권, 그 Menschenrechte, 이 인권은 모든 세계의 인간들이 갖춰야 되는, 적용되어야 되는 권리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체계를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런데 인권, 유럽 인권 선언도 있고요. UN 인권 선언도 있고 각 무슨 단체들이 인권 선언을 한 게들이 글로벌하게 쭉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든지 또는 뭐 자유권이라든지 노동권 또는 고문 방지, 고문 금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모든 인간에게 이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권리죠. 그 권리 앞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 자, 그걸 말하는 게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인권이 그거에 근거해서 인권이 나오고 인권의 근거에서 다시 마지막 문장인 세 번째 문장 기본권이 나옵니다. 그론트레히트. 이것은 독일 국민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유학생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각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시민적 권리, 시민이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뭐예요? 다음에 나오는 그룬트레히트, 기본권은 국가를 구속한다는, 기본권이 국가를 구속하는 거예요. 국가가 기본권을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얘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는 무슨 그 기본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표현의 자유다, 뭐 결사 집회의 자유다, 자기 생명,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할 권리 같은 거, 이렇게 위험을 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균등한 교육의 권리, 그다음에 노동의 권리, 집회의 권리, 집회의 자유 같은 거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권리,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다 기본권에 2조서부터 19조까지 나열되어 있는 바로 그 권리, 그 기본권. 이것은 반드시 국가의 권력이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인권, 그다음에 기본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나온 정언 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편성의 원칙,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이것은 보편성의 원칙이고, 자율성의 원칙은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거죠. 존엄성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1번, 2번, 3번을 다 합쳐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존엄성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정언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존엄성의 원칙이죠.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윤석열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친일적 광기, 주술적 광기 이런 신념 속에 파묻혀서 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격다짐으로 누구와도 토론하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이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타인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칸트의 철학에 의해서 목적의 왕국을 서술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박사학위가 뭐 얼마나 나왔는지도 셀 수 없이 나왔죠. 목적의 왕국. 그게 뭐냐? 인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어떤 것으로도 수단화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간이 전락되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이러한 정원 명령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죠. 너의 자유로운 이 자율성의 원칙을 칸트의 정원 명령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법률 체계를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칸트의 정원 명령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내가 컨설팅 하다가 또는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억압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게 뭐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1시간 중에 59분 동안 얘기하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 말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그것을 또라이라고 합니다. 또라이라고. 그 또라이, 제로 또라이 조직이 있어요. 또라이 제로 조직에 대해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아니까 공과대학 교수가 쓴 건데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인사조직론 학자인데 제가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혹시 헌재가 그 윤석열 파면 심판을 발표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라이를 파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또라이